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관계대명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래요. 내가 어제 만났던 애가 신디야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걸 앞에다 놔요. 네, 신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어제 만났던, 그리고 신디 하고 나서 그 내가 어제 만났던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거든요. 사람이니까 who를 써요. 이런 식으로 우리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그 중에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디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 줄 때는 who를 써요. 주격일 때는 who, 소유격일 때는 whose, 목적격일 때는 whom 또는 that을 씁니다. 연결해 주고자 하는 게 동물 혹은 사물이에요. 이럴 때는 which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특별히 주격은 which, 소유격은 of which 혹은 who를 씁니다. 목적격은 which 혹은 that을 써요. 자, 그 다음에 that이 있는데 얘는 사람, 동물, 사물 다 쓸 수가 있고 주격, 목적격만 존재합니다. 소유격은 없어요. 변하지 않고 두 개 다 그냥 that이 옵니다. 그 다음에 what은 사물이며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예문을 보시면서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보시는 게, 아니면 기본서를 아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더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선행사가 없다는 게 왓의 가장 큰 포인트. 그리고 역시 소유격 없이 주격과 목적이 똑같이 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격부터 볼게요. 정확히. 주격의 사람은 who, 사물 계열은 which라고 그랬죠. Sam is my friend. 샘은 내 친구야. He lives in New York. 그는 뉴욕에 살아. 자, 이거를 두 개를 문장에 연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샘은 내 친구야. 뉴욕에 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장으로 묶어서 Sam is my friend 해주시고, 사람이니까 who 계열로 쓰되 그는 뉴욕에 살아. 이제 뒤에부터는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 오냐는 이 뒷문장과 이렇게 이 연결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 이렇게. 그는 그 내 친구는 걔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로 쓰이잖아요. 얘가 주격인 거예요. 그래서 who lives in New York. 그러면 샘은 뉴욕에 사는 내 친구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붙여진 거죠. 이해되셨죠? 자, 소유격을 볼까요? 사람은 whose, 사물은 of which 썼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actor. 와, 영화 배우셔. 자, 그럼 이걸 내가 하나로 묻고 싶은 거죠.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나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배우인 하나의 친구가 있다.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I have a friend. 자, 역시 사람이니까 who 계열이 오되 그녀의 아버지가 배우야. 이 뒷문장에서 봤을 때 얘는 소유. 그녀의 아버지가 배우야. 이렇게 소유의 격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버지가 배우인 친구가 한 명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붙어버린 거죠. 그 다리 역할, 가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묶을 때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근데 뭘 설명해 주는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행사란 말을 하거든요. 요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who 계열이 오거나 which 계열이 오거나 아니면 that이 오거나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관계대명사를 제일 심플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목적격을 볼게요, 여러분. 목적격은 whom 혹은 that, which 혹은 that 이렇게 되죠. 사람이 오는지 사물이 오는지에 따라서. 예문으로 볼게요. This is the bag. 예. 이게 그 가방이야? 어떤 가방인데? I bought it. 나 그거 샀어. Last week. 지난주에 샀어. 그러면 두 문장 하나로 뿅! 이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산 바로 그 가방이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묻고 싶을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This is the bag. 보이가 아니라 bag. 그 다음에 bag은 사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which 계열이 와야죠. which. 그죠? which 하는 혹은 that 해야죠. I bought, 내가 샀어, 그것을. 이 문장에서 지금 얘가 목적격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 목적격으로 쓰신 거예요. Which 혹은 that I bought last wee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 뒤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이하 여타의 문장에서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주어 역할을 하느냐, 소유격 역할을 하느냐, 목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격이 올지 소유격이 올지 목적격이 올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인지에 따라 후계열이 올지 미치계열이 올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그런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루어져 있을 땐 생략이 불가능해요. 자, 그거만 정확히 알아두지.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얘는 여러분 사람, 사물, 뭐 동물, 뭐 물건 다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얘가. 그리고 특징이 주격과 목적격 있고 형태 변화 없고 소유격 없고 이랬었죠. 그죠? 아까 우리 제일 앞에 표에서 기억이 나시죠? 자, Mr. Kim is a teacher. 김 선생님은 교사셔. He teaches science. 그는 과학을 가르치셔. 딱 묶어보면 그는 Mr. Kim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셔. 이렇게 하나를 한 문장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묶어볼게요. 그러면 Mr. Kim is a teacher. 그 다음에 that teaches science. 그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셔. 여기 전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죠? that 역시 변화 없이 그냥 됐습니다 그랬어요. 자, this is the book. 이게 바로 그 책이야. I bought it for you. 내가 널 위해 주려고 샀어. 그걸 한 문장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널 위해 산 그 책이야. 너 주려고 산 그 책이야.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그것을 목적격이죠. 문장에서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 표현으로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This is the book I bought for you.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네. 물론 사람, 사물 다 대신한다 그랬으니까 후계열 대신 위치계열 대신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금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that을 훨씬 더 주로 that을 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행사가 여러분 서수일 때, 최상급일 때, the only, the very, the best 등이 선행사에 올 때는 that을 써줍니다. 후나 위치계열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사에 all, every, no, any, everything, anything 등이 올 때는 다른 것보다 that을 씁니다. 세 번째,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 혹은 사람과 동물 또 이렇게 같이 혼합돼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후나 위치계열보다는 that 계열을 주로 씁니다. 예문 볼까요? I will do anything.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선행사에 이렇게 any, 뭐 all, 뭐 every 이렇게 올 때는 다른 것보다 that을 주로 쓴다고요. 난 뭐든 할 거야.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뭐든 하겠어. 이렇게. 두 번째, I saw a boy and a dog.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왔죠? 이럴 때는 that을 주로 씁니다. are crossing the road. 나는 한 소년과 한 개가 뭘 봤어요? 길을 건너고 있는 거로 본 거죠. 그래서 주로 관계대명사는 후나 위치 대신에 사람, 사물, 뭐 동물 뭐든지 다 쓸 수 있지만 주로 that을 쓰는 이 경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얘기 좀 볼게요. what. what은 여러분 그 자체 내에 선행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세요. This is 주로 앞에 왜 설명을 해주고 뭐 Cindy, a bag.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내가 찾던 것이야. 그러면서 얘는 주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용법을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용법, 대속적 용법 이렇게 두 개가 용법으로 나뉘는데 먼저 여러분 한정적 또는 뭐 제한적 이렇게 책마다 좀 다릅니다. 한정적 용법은 특징이 딱 눈에 보이는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어요. 이게 딱 눈에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반대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따옴표가. 있고 없고 차이 눈에 보이는 특징은. 그러면서 한정적 용법은 앞에 선행사를 뒤에서 직접 꾸며서 그 범위를 한정해줘요. 내가 여자는 여자, 내가 어제 만났던 여자 이렇게 뒤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게 바로 한정적 용법의 그런 의미. 따라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콤마가 있는 개성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선행사절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해요. 이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특징은 콤마 있고 없고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렇게 분류해 내시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제한적용법, 콤마가 있다 계속적용법 쭉 해석하면 된다. 콤마 없다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자, 보세요. I have a car which bought last year. 관계대명사 있네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없네요. 한정적용법 있네요. 그죠? 없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는 차인데 내가 차 한 대가 있는데 근데 그 차는 어떤 차? Which I bought last year. 내가 작년에 산 한 대의 차.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는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내가 한 대의 차가 있는 내가 작년에 산 이렇게 이 어카의 범위를 제한해 주죠. 이게 한정적용법. 해서 어떻게? 나는 작년에 산 차가 한 대 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해석합니다. 계속적용법은 이렇게 특징, 눈에 보이는 특징 앞에 콤마가 있다. 관계대명사 앞에. 나는 차가 한 대 있고, 자, 그리고 I bought last year. 그것을 작년에 샀다. 여러분, 이 둘 간의 차이가 어떠한지 아세요? 자, 나는 작년에 산 차가 한 대 있죠. 내가 차가 한 대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차가 1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산 차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난 차가 한 대밖에 없어. 그런데 그 차는 작년에 산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의미의 차이를. 이렇게 한정적용법과 계속적용법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whatever, whoever, whichever 이런 아이들 의미는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래서 anything that 똑같은 뜻이고 무엇을, 부사절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의 뜻을 갑니다. no matter what, 똑같은 뜻. 자,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든 무엇은 누구든지. 그래서 anyone who랑 똑같은 뜻이 되고요. 부사절에서는 누가 블라블라 하더라도. 그래서 no matter who와 똑같은 뜻. whichever는 무엇은 어느 것이든지 의 뜻을 가져서 anything that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며 얘가 부사절에서 쓸 때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래서 no matter what과 똑같은 뜻을 갖는다. 자, 이제 관계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많이들 헷갈리시고 어느 자리에 뭐가 와야 될지 많이 헷갈리셔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오늘 정확히 명확하게 분류해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진 숙제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관계 부사는요, 여러분, 요런 아이들 말이에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아까 왜 관계 대명사 which, who, that 이런 아이들이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관계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그 중에 장소를 말할 때는 the place를 말할 때는 where 하고, 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in which, at which 정도로 바꿀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time이 올 때는 관계부사는 when이 오죠. 시간 하면 when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on which, at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the reason이에요. 그럴 때는 관계부사를 why로 적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for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way 이렇게 왔어요. 이럴 때는 관계부사 how, 방법하면 딱 how 떠오르시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 무슨 말인가? 예문을 봅시다. This is the place. 이게 바로 그 장소야. 어떤 장소? My father was born in this house. This place. 우리 아버지가 이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자, 그러면은 묶어볼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그 장소야.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This is the place. 선행사 the place네요. 그럼 관계부사 where로 와야죠. Where. My father was born.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또 하나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여러분,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에 종속절이 될 때 평서문의 어순,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의순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예를 들면 Do you know? 너 알아? Who is she? 그녀가 누구야? 그래서 딱 묶어버렸을 때 한 문장으로 묶으면은
야, 너 그녀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한 문장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의문문이 여러분 다른 문장 안에 이렇게 속해 들어갈 때는요. 속해 들어갈 때는 의문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do you know who she is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본래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의문사, 동사, 주어. 그런데 얘가 다른 문장 안에 포함되는 종속절로 끼어 들어갈 때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으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뜻이 그녀가 누구인지 너 아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지금 당구장표를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Do you think? 생각하니? Who is she? 그녀가 누구니? 이걸 묶어서 여러분,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대로 하면은 Do you think who she is?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뭐가 앞으로 빠졌어요? 의문사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who do you think? 그리고 남은 이주시가 바뀌어서 주어 동사 바뀌어서 역시 she is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ho do you think she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왜? 그냥 think 때문에 여러분. think 때문입니다. 얘를 정리하자면 동사가 다음 중 하나의 동사로 올 때는 think, guess, believe, imagine, suppose, say가 나오는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문으로 앞으로 빠져나온답니다. 요거 다시기요. 다시 한번 동사가 어떤 것 중에 하나 think, guess, believe, imagine, suppose, say가 나오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문으로 빠져나옵니다. 꼭이요. 자, 이제 확인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제가 워낙에 기본 강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있어서 확인학습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했어요. 여러분, tell me everything you saw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everything이에요. 네. 자, 관계대명사는 who도 올 수 있고 which도 올 수 있고 that도 올 수 있죠. 자, 그 중에 반드시 who나 which보다는 that을 써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any, all, every 같은 아이들이 선행사에 올 경우는 who나 which 계열보다는 주로 that을 쓴답니다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 I have a friend. 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이제 후 계열이 오는 건 맞는데 이제 후 계열이다 보시고요. 다음 문장에서 보세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교사야. 그 친구의 아버지.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소유격인 관계대명사 어디 있나요? whose가 와야 정답이긴 하죠. 이렇게 부시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는. 3번 너는 그저 누구라고 생각해? 자, 역시 키포인트 힌트는 여기서 나오죠. 요거 이제 간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가 들어갔을 때 직접 의문이 문장 속으로 종속절로 들어갔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뀐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동사의 경우는 의문사가 문두로 빠집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구라고 생각하니 문장 의문사가 제일 앞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할 때 이렇게 여러분, this is 이렇게 단독으로 오지만 왜 this bag, this place 이렇게도 오죠? 이렇게 지시대명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this, that 이거의 복수, this의 복수는 these, that의 복수는 those. 자, 그런데 얘네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땐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this bag, that person, these people, those book 이럴 때는 지시 형용사라는 말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량 형용사.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여러분 일단은
많은 이란 뜻의 형용사로 many와 much가 있는 건 아시죠? 자, 그 중에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오는 게 바로 many입니다. many cars, many people, 뭐 many stores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입니다. 뭐 much water, much gas, much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의 많은을 표시하는 건 much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약간 조금을 표시할 때는 a few를 쓰세요. A few cars, a few people, a few books. 셀 수 없는 명사의 약간 조금 할 때는 a little를 쓰십시오. A little problem, a little bread, a little paper. 셀 수 없는 명사의 약간 조금의 의미는 a little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가 빠지잖아요. 그럼 few little이 되면서 뜻은 부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역시 셀 수 있는 명사에 오는 거는 맞는데 a few에서 어가 빠진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부정의 뜻을 갖게 됩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 little이 오는 거는 동일한데요. 얘도 역시 셀 수 없는 양이 거의 없는 뜻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분류를 정확히 명확하게 분류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문으로 제가 쭉 드러났죠? I have balls. 공이야.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복수네. many balls 하시면 되죠. 그죠? 시간. 셀 수 없어. 너 시간 많냐? 너 왜 이렇게 놀고 있냐? 시간 많아 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많은 much를 쓰죠. 그죠? 그죠? There are few cars. 셀 수 있는 차들이 조금 있어. 차들이 약간 있어 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조금 약간인 a few를 씁니다. There's a little coffee. coffee. 셀 수 없는 액체 같은 애들이 약간 조금 있어 할 때는 컵에 커피가 약간 있어 조금 있어 할 때는 a little를 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어가 빠지면은 거의 없는 뜻으로 뜻이 확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have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친구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거에 거의 없는 few를 씁니다. We have little time. 야, 우리 시간이 거의 없어. 셀 수 없는 거에 거의 없어 할 때는 little를 쓴다. 형용사의 비교 갑니다. 원급을 이용한 비교할 때는 여러분 as. 그래서 쉽게 뜻으로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왜 B만큼 해야 하다, 뭐뭐만큼 뭐뭐해 할 때는 원급을 사용한 비교고요. as를 씁니다. 그래서 as A, as B 하고 뜻이 B만큼 A 하다는 전체를 꼭 기억하세요. B만큼 A 하다, A, as, A, B 할 때는 B만큼 A 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My brother is as tall as his father. 내 남동생은 아버지만큼 키가 커. B만큼 A 하다. I'm not as smart as you. B만큼 A 하다. 부정이네요. 나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아. 이런 뜻이 되죠. 자,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갈게요, 여러분. 얘는 왜 뭐뭐보다 더 뭐뭐한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는 더 뭐뭐해 할 때는 er, 제일 뭐뭐해 가장 뭐뭐해 est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키 큰 tall, 더 키 커 taller, 내가 제일 커 tallest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e로 끝나는 경우는 다시 e 붙여주지 않고 그냥 r, st만 붙이시면 돼요. e로 끝난 대표적인 형용사 large 같은 아이들. 뭔가 규모가 커 할 때 large, 더 커 larger. e로 끝났으니까 r만 붙이면 되죠. 제일 커 e로 끝났어요. east만 붙이면 되죠. largest. 자, 그리고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모음 플러스 자음. 이럴 때만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er 리스트 붙이시면 돼요.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어. 모음 플러스 자음. 이럴 때만 더 큰 할 때 bigger 한 번 더 주시고 er. 제일 커 한 번 더 적어주시고 east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이건 우리가 왜 명사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죠? 얘는 y를 i로 바꾸고 er east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행복해, 더 행복해. y 앞에 자음이네. y를 i로 바꾸고 er, 더 행복한. 제일 행복한 i로 바꾸고 est, happiest.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왜 more, most 이런 거 들어갔던 비교급들 기억이 나시죠?
걔는 이 R을 붙이느냐 아니면 뭐를 붙이느냐는 단어의 길이에서 결정이 나요. 자, 단어 길이가 길어요. 3음절 이상으로. 거기다가 또 ER까지 붙여봐요. 얼마나 더 길어져요, 단어가. 이럴 때는 그대로 둬요, 단어를. ER 따위 더 붙이지 않아. 그대로 두고 앞에 more를 붙여요. 단어가 너무 길어져서 듣는 사람이 혼동할 그럴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beautiful 너무 길잖아요. 여기다가 ER까지 붙여봐요. 단어 너무 길어지죠? 이럴 때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more beautiful 대신 more 앞에 넣어주세요. 제일 아름다워요. most beautiful 이렇게. 그래서 단어가 3음절 이상으로 길다 할 때는 그대로 그냥 두고요. 형용사를 앞에 more나 most를 붙인다. 그게 규칙이다. 그렇죠? 불규칙 변화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끝. 더 좋은 할 때 왜 굿더 이런 거 없잖아요. better 기억나시죠? 제일 좋아 best. well도 똑같습니다. well, better, best 똑같아요. 나쁜 bad. 네가 더 나빠 worse. 네가 제일 나빠 worst. 일 똑같아요. 나쁘다는 뜻. 일 worse, worse 똑같고 little 조금.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적은 less 씁니다. 가장 적은 least를 써요. many, much 많은, 더 많은 more, 가장 많은 most 씁니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생긴 것 자체가 바뀌는 아이들이죠. 몇 개 안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비교급의 강조 갈게요, 여러분. 비교급 앞에 even, much, fat, a lot, still, way, low 훨씬의 의미를 가져요. 예, 네가 더 예뻐도 되지만 우리도 왜 네가 훨씬 더 예뻐라는 말을 하죠. 비교급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아이들을 넣어요. 뭐? even, much, fat, a lot, still, way. 그래서 even more beautiful, much more beautiful, fat more beautiful, a lot more beautiful, still more beautiful, way more beautiful 해서 훨씬의 의미를 갖는다. This is far more expensive. 이게 훨씬 더 비싸다야. 이렇게. This is much better than that one. 이게 저거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넣어서 비교급의 강조. 다시 한번 나왔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연학습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적으시오. 나는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돈 일단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머니 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머니 셀 수 없다. 세상의 모든 돈은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거에 거의 없다라는 부정 못 쓴다 그랬죠? 리를 쓴다 그랬죠? 어디 있어요? 리를. 여기 있네요. 6번. 그죠? 잔에 커피가 약간 있어요. 커피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명사에 약간 조금 있는 양 뭐 적죠? a little 적죠. 그죠? 너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구나. 물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액체스러운 모든 것은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많은 할 때 뭐 적나요?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은 many, much죠. 어딨나요? 2번이죠. 그것은 이빨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빨 지금 총 몇 개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으시죠? 셀 수 있는 거에 거의 없다. 셀 수 있는 명사에 거의 없다는 그렇죠. few예요. a few인가요? a few는 조금 있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부정은 어를 빼고 few가 맞죠. 정답 어디 있나요? 3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비교급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